자, 테두리 스타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두리 스타일, 먼저 테두리를 그릴 상자부터 먼저 만들어 볼게요. 테두리 그릴 상자는 div로 만들게 됩니다. div 하시고 클래스를 하나 주겠습니다. 클래스 주실 때 자, 박스 1이라고 박스라고 줄게요. 그리고 div 닫아 주시고 3개 보겠습니다. 3개. 그리고 박스에 대한 클래스 정의를 내부 스타일로 주도록 하죠. 헤드 부분에 있는 스타일 태그 사이에다가 클래스니까 점 찍으시고 박스라고 적어 주시면 되겠죠. 자, 중괄호 하시고 중괄호 안에서 이제 적어 봅니다. 먼저 크기 정하겠습니다. width 하셔서 크기는 300픽셀 정할게요. 높이 정하겠습니다. height 하셔서 100픽셀 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배경색 주도록 하죠. 백그라운드 하셔서 샵 하시고요. 노란색 한번 넣어 볼까요? FF 그 다음에 D8 정도로 이렇게 넣어 보시고 FF는 완전 노란색이고요. D8 정도 하면 좀 짙은 색으로 표시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하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백은 아직 안 했으니까 여백은 다음에 나오니까 다음에 하도록 하죠. 뭐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은 딱 붙어서 이렇게 보여질 겁니다. 바깥쪽 여백을 좀 주도록 합시다.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배우진 않았어도 다음에 배울 게 여백인데 일단 여백은 마진이라고 합니다. 바깥쪽 여백 마진 하셔가지고 50픽셀 줘보도록 하죠. 자, 50픽셀 주시게 되면 바깥쪽으로 이렇게 여백이 생겨서 사각형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테두리를 주려고 합니다. 테두리는 보더라는 속성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더라고 해서 보더 위스, 보더 스타일 뭐 이런 게 쭉 있는데 다 한 개 보더라는 속성 하나로 다 통일하실 수 있고요. 처음에 나오는 거는 픽셀의 두께, 보더의 두께, 픽셀 단위로 주시면 되고요. 두께를 1픽셀 줬습니다. 그 다음 스타일 솔리드라고 줬습니다. 실선으로 줬어요. 그 다음 샵 하시고 000 000 검정색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해서 보시게 되면 테두리가 이렇게 검정색으로 표시돼서 나왔다, 그죠? 첫 번째 것이 굵기, 두 번째가 스타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오는 실선 부분이고요. 세 번째가 컬러, 색상입니다. 스타일을 달리주고 선도 달리주실 수 있어요. 자, 굵기 3픽셀이라고 주시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굵어지겠죠? 굵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도트라고 주시게 되면 도티드라고 주시게 되면은 점선으로 표시됩니다.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가 돼서 나오고요. 그 다음 대시드 짧은 선으로 표시하라 해서 지정해 주시면 점보다는 약간 더 긴 선의 짧은 선 형태로 테두리가 그려지게 됩니다. 물론 뒤쪽은 색상입니다. 색상 바꾸시게 되면 여러가지 색상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거 요 네 가지입니다. none까지 해서 none은 없는 거고요. 테두리가 있다면 테두리를 없애겠다 하시면 none을 주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많이 쓰죠. 솔리드 주셔가지고 테두리를 주죠. 자, 테두리 내면에다 다 줬습니다. 주고 나서 한쪽을 지우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아래쪽에 테두리를 지우고 싶어요. 아래쪽에 테두리를 지우고 싶다 하시면 보더 아래쪽은 빼기 바텀이라고 해서 보더 바텀이라고 주시고 none이라고 넣어 주시게 되면 아래쪽 테두리를 없애라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아래쪽 테두리가 사라졌죠. 되셨나요? 자, none은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테두리 값을 주시고 난 다음에 내가 필요 없는 테두리에 대해서는 사라지게끔 하도록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모서리를 둥글게 잡아 볼게요. 모서리 둥글게 하기 위해서 아래쪽 선 없앴던 것은 지우시고, 자, 모서리 둥글게 하는 스타일의 속성은 보더 빼기 레디어스라고 합니다. 보더 레디어스라고 하고요. 모서리 부분에 들어갈 원을 하나 그리는데 그 원에 반지름을 적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20픽셀이라고 하시게 되면 20픽셀의 반지름을 가진 원을 그리고 그 원의 한쪽 기퉁이를 모서리에 맞춰서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높이 값이 지금 이 상자의 높이 값이 얼마죠? 높이 값 얼마입니까? 100픽셀이죠, 그죠? 100픽셀이면 이 100픽셀의 절반 크기 얼마입니까? 50픽셀이죠. 50픽셀 한번 넣어 보시겠습니까? 50픽셀 보더 레디어스 50픽셀 넣으시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자, 옆에 짧은 변의 길이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돼요. 둥글게 처리가 돼요. 되셨나요? 네. 둥글게 나타납니다. 50픽셀 높이 값에 그러니까 짧은 변에 절반 크기를 주시게 되면 한쪽 변이 이렇게 둥글게 나타나서요. 그리고 픽셀 단위로도 주실 수 있지만 퍼센트로도 주실 수 있습니다. 자, 50% 넣었습니다. 50%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변의 50%일까요? 어느 변의 크기의 50%일까요? 드래그 해보시면 어떻게 됐나요? 타원이 그려졌어요. 50% 가로 폭의 50%고요. 세로 높이의 50%예요. 절반 들어가게 되니까 타원이 그려지죠. 이해되세요, 이거? 가로 폭의 50%의 값과 세로 높이의 50%의 값을 지금 따로따로 넣어준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적지 않고요, 한 개 더 적어 봅니다. 한 칸 띄우시고 한 칸 띄우고 10%만 적어 볼까요? 그러면 가로폭이요, 수평이 항상 먼저입니다. 수평에 50% 값을 부여를 하고 수직 값에 10% 부여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모양이 달라졌죠? 보더 레디어스의 가로 크기가 50%고 세로 크기가 10%로 표시가 돼서 나와졌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가로 크기, 세로 크기 하실 때 슬러시를 넣습니다. 사이에다가 슬러시 한번 넣어 보십시오.
슬러시 넣으셔가지고 보시면은 자 이렇게 가로 크기 세로 크기 해서 50% 가로 크기는 50% 세로 크기는 10% 적용되어 가지고 위쪽이 둥그스름하게 아래쪽은 사이드는 양쪽은 직선으로 표시가 됐어요. 한 칸을 띄워서 넣으시게 되면 모서리 부분에서 두 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왼쪽 상단과 오른쪽 하단이 50%,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과 왼쪽 하단이 10%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한 개 더 적어 볼까요? 이왕 하는 김에. 자, 뭐 20% 적어 보시고 또 한 칸 띄워서 30% 적어 볼게요. 자, 4개 적었습니다. 4개 적고, 자, 한번 보죠.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도대체 뭐냐?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왼쪽 상단 모서리가 시작 지점입니다. 우리 좌표도 여기가 00 좌표죠, 그죠? 자, 왼쪽 상단 지점이 시작 지점이라서 상단 지점에 있는 값은 50%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50%의 곡률 반경, 가로의 값과 세로의 값 50%의 곡률 반경이 적용이 되었고, 그 다음 두 번째 값이 있죠. 10%. 10%는 자, 이 부분에 오른쪽 상단 부분의 값입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얘는 50%, 이쪽 모서리는 10%, 아래쪽은 20%, 그 다음에 왼쪽 하단이 마지막인데 이 부분은 30%의 곡률 반경이 지정된 거예요. 그럼 아래쪽에 넘어갔을 때 얘를 50% 주면 어떻게 되느냐? 50% 주고 얘들은 10% 줘볼까요? 자, 이렇게 주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시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졌죠? 위에는 50%, 10%, 그 다음에 왼쪽 하단 50% 되겠습니까? 그래서 4개를 적으면 각 모퉁이에 4개의 좌표가 그려지고요. 한 개 줄여볼까요? 한 개를 딱 줄여보시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순서가 세로 고침해서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나왔어요. 도대체 이게 뭔지. 자, 왼쪽 상단입니다. 이쪽이 50%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이 10%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이 10%고요. 그 다음 다시 왼쪽 하단이 10%예요.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 50%, 10%, 그 다음에 10%, 그 다음 다시 되돌아옵니다. 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50, 10, 10, 10 같은 10이니까 잘 모르면은 30% 적어볼까요? 30% 적어서 보시면은 중간에 있는 게 반복이 되죠. 자, 이렇게 50, 30, 10, 30 50, 30, 10, 30 이렇게 반복이 돼요. 그럼 한 개 또 줄여봅니다. 한 개 줄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50, 30, 50, 30 50, 30, 50, 30 왔다 갔다 하죠. 반복이 돼서. 그죠? 이렇게. 그래서 왼쪽 상단 꼭지점부터 해가지고 차례대로 왼쪽 상단 꼭지점부터 해가지고 50, 30, 50, 30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한 개만 적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아이고, 퍼센트는 빠졌네. 한 개만 적었을 때는 뭐 네 모퉁이가 다 동일한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50, 50, 50, 50 이렇게 네 모퉁이가 다 동일한 값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0%라는 것은 높이 값과 수평 폭값의 절반값이라서 절반값의 원을 그리는 거라서 이와 같이 네 모퉁이에 동일하게 적용하게 되면 타원이 그려지고요. 만약에 크기가 같다
높이랑 폭과 높이의 값이 동일하다. 자, 300픽셀로 동일하게 잡아보겠습니다. 정사각형이죠. 정사각형일 때는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원을 50%, 테두리 값을 레디어스를 50% 주시게 되면 이렇게 동그란 원이 그려져요. 동그란 원이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목록 같은 거 만드실 때 잘 보세요. 이렇게 작업하실 수 있어요. 70 줘볼게요. 70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어제 했던 우리 디스플레이 하시고 인라인 블럭 넣어볼게요. 인라인 블럭 인라인 테이블 넣으셔도 되고 뭐 상관없는데 인라인 블럭을 넣었어요. 자, 해보시면은 얘들이 쪼롬이 옆으로 딱 정렬이 되죠? 옆으로 정렬이 됐네요. 자, 이 안에다가 글씨도 적을 수 있어요. 좀 크게 해서 글씨 적어 볼까요? 200픽셀 크기 지정하고요. 이 사이에다가 자,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글씨를 써볼까요? 2단계 3단계 글씨 써보시고 세로 고점 보시면은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글씨가 들어갔죠. 맞나요? 1단계 2단계 3단계 글씨가 들어갔습니다. 왜 이쪽 귀퉁이에 붙었냐? 나는 가운데 놓고 싶은데요. 가운데 놓고 싶으면 정렬을 하셔야죠. 기본값이 항상 그 객체 안에서 왼쪽 정렬이고 위쪽 정렬이기 때문에 가운데 놓고 싶으면 정렬을 하셔야죠. 자, 박스 안에서 우리 폰트 정렬 배웠었잖아요. 앞에 책 다시 모르시면 앞에 부분 보시면 되는데, 자, 먼저 폰트의 크기, 폰트 사이즈, 그죠? 폰트 사이즈, 폰트 사이즈 지정하시고, 폰트 사이즈는 뭐 30픽셀 줘보도록 하죠. 그 다음 폰트의 굵기, 폰트 웨이트, 볼드, 그 다음에 정렬, 가운데 정렬 뭐죠? 수평 정렬하실 때 쓰는 속성, 텍스트 얼라인, 그죠? 센터. 그 다음에 높이, 수직에서 가운데 놓고 싶을 때 쓰는 거 라인 하이트, 높이 값과 동일하게 주면 된다 했죠. 200픽셀 주시게 되면, 자 보세요, 세로 고침하시게 되면 이렇게 돼요. 글씨가 가운데 들어왔죠. 수평 가운데 정렬된 것은 텍스트 얼라인은 센터, 이 구문 때문에 수평 가운데 정렬이 된 거고, 라인 하이트 200픽셀이라는 것은 위에서 이 글상자 전체에 있어 가지고 가운데, 수직 가운데 놓기 위해서 적은 거고요. 나머지는 글자 사이즈, 뭐 글자의 크기는 폰트 사이즈 30픽셀 글자 크게 한 거고, 그 다음에 굵게 작업한 거죠.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뭐 이렇게 배경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다가 글씨를 써야 되겠다 하실 때 이미지로 처리하실 수도 있어요, 이거를. 그죠? 이미지로 처리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단순한 구조일 경우에는 지금처럼 소스로 스타일을 사용해서 바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테두리에 대한 스타일이었습니다.